예, 야.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직은 안 먹나요? 지난 시간에 회로 이론, 디지털 회로, 전자회로라는 걸 공부했다고 하면서 전자회로까지 이렇게 공부했던 걸 리뷰를 했었습니다. 저희 교과과정 로드맵에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배웠었냐면 디지털 논리회로, 회로 이론, 기초전자회로 실험, 전자회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베디드 시스템 이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다 회로라고 하는 서킷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배웠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보셨다 그러면 전자공학과 맞고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취업이 멀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디지털 논리 회로 배웠었고 전자회로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BJT 회로도 설명을 조금 드렸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번 주에는 이 내용하고 또 다음 내용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전자공학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보면 어떤 그룹들이 있냐면 시노미 시스템, 그 시그널 시스템하고 디지털 시스템이라는 그 과목들을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예요. 시노미 시스템 수강 안 하셨던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디지털 시스템은 수강 안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배웠던 교과목들이 이 전자회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전자회로, 디지털 시스템, 시스템 원칙 하고도 같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노미 시스템, 디지털 신호 처리, 통신공학 하고도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신호와 관련된 시노미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 디지털 시스템, 우리는 아날로그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회로 이론하고 전자회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하면서 아날로그 회로 시스템을 배웠다면, 시스템까지는 안 배웠지만 아날로그 회로를 배웠다면 그 이후에 디지털 회로를 학습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이 시노미 시스템, 그 다음에 디지털 DSP라고 하는 과목, 디지털 신호 처리,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 그 다음에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인테그레이션 서킷, 시스템 원칙, SOC 이런 교과목들을 여러분이 이미 수강을 했거나 또는 지금 현재 수강을 하고 계실 거다라고 합니다. 그 수강했던 과목을 다시 한번 뒤로 돌이켜보면 신호라는 것들하고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신호가 뭐냐면 신호는 정보를 주고받는 신호다, 수단이다라고 되어 있고, signals are meant by which are transmit information. 정보를 담고 있는 것들이 전달된다. 그 담겨 있는 정보라는 것이 신호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신호는 우리가 뭐 소리도 신호고 전기도 신호입니다. 그래서 음성 신호 또는 전기 신호. 전기 신호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전압과 전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전압과 전류가 있어요.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가 흘러나가죠. 그걸 우리가 회로 안에서 지나가는 것들이 신호예요. 즉 시노미 시스템에서는 전기를 주진 않았지만 신호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배웠고, 분명히 회로미 시스템에서 인풋 단에서 V0는 V 낫은 V 낫 괄호 열고 T는 V 낫에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세타라는 것을 배웠죠. 그게 바로 전압을 준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출력단에는 전압이 나오든 전류가 나오든 뭔가 했을 거예요. 그 안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2파이 F라고 표현을 했었고, 박재영 교수님은 2파이 F라고 표현하시고,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우동민 교수님이나 박동철 교수님께서 오메가라고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주파수라는 거죠. 즉 주파수가 직류예요, 교류예요? 교류였어요. 그거 아날로그에서 교류 신호였고, 얘네들을 트랜스폼 할 때 아주 유명한 트랜스폼이 하나 있죠.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시간 축의 정보를 주파수 축의 정보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걸 했고, 회로 이론이나 또는 이런 다른 디지털 시스템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걸 배웠어요. S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SC분의 1, SC분의 1, SL이라는 걸 표현했죠. 그걸 S가 뭘 의미하고 있냐면 J 오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메가는 주파수고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메가는 2파이 F를 얘기하고, 그래서 실수 축에서 다루는 매그니튜드와 J라는 허수 축에서 다루는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페이즈라는 것을 계산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을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데 다른 교수님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4학년 때는 그걸 다 하나로 생각해야 될 때가 됐지 않았나.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신호를 배웠습니다. 인풋이 있었고
시스템이 있었고 아웃풋이 있었다면 시간축에서 벌어지는 정보들을 우리가 주파수 축으로 바꿨었어요. 그 인풋에 대한 I 전류에 대한 T에 대한 정보가 시스템에 들어가면 시스템에 들어가면 잘 듣고 있지? 그래요. 시스템에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와요. 걔네들을 시간에 따라서 신호를 합성하기 위해서 컨볼루션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이게 다솜이 책상에 있어서 다솜이가 이렇게 불편해했구나. 오케이, 잠깐만요. Just bear with me. 이게 뭔 짓이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금 참석해 있습니다. 오케이, 예. 저 끝에는 안 갔어요. 이게 뭔 짓이고 이게? 이래갖고 살겄나? 아니요. 다솜이도 엄연한 등록금을 낸 학생인데 다솜이의 학습권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솜이의 학습권을 방해할 수는 없죠. 보는 사람이 좀 어지럽지만 좀 잠깐만 참으세요. 거의 다 됐습니다. 3, 2, 1.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신호를 배웠었습니다. 그 신호가 인풋 단계에서는 전류가 될 수 있고, 대구 있고, 아웃풋 단계에서는 T축에 대한 정보를 합성하는 걸 무슨 선이라고 했죠? 컨볼루션이라고 했어요. 그 컨볼루션이라는 걸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겹치지 않았을 때 신호하고, 겹치기 시작했을 때 신호하고, 완전히 네모 안에 삼각형이 들어갔을 때 신호하고, 빠져나오면서 나머지 삼각형이하고 다 빠져나왔을 때 신호하고를 구분해서 5개로 1, 2, 3, 4, 5로 풀었잖아요. 1번하고 5번은 풀 필요가 없었는데 0, 0 그거까지 다 풀어서 해야 만점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컨볼루션을 하기 쉽게 만들어준 사람이 후리에라는 사람이죠.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서 후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곱하기만 하면 컨볼루션이 이루어지죠. 결과는 다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서 시간축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스템이 있었고 신호가 시간축에 따라서 들어가죠. 그리고 아웃풋의 시간축에서 따라서 정보가 나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노미 시스템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전달함수라는 걸 배웠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배웠었죠. 전자공학을 통한 신호의 전달 방법은 다양한 정보를 먼 곳까지 빠르게 어쩌고저쩌고 한다. 통신이라는 거에서는 뭘 배웠냐면 모듈레이션이라는 걸 배웠어요. 맞나요? 통신에서 모듈레이션 배웠어요. 변조, 복조. 변조가 모듈레이션, 역시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죠. 한국 사람은 한국어만 해야 되죠. 누구야? 영어로 강의할 거예요. 자꾸 그러면 변조와 복조를 배웠습니다. 즉 KBS 방송국에서 아침 9시에 아나운서가 안녕하세요. 9시 누가 있을까요? 아나운서가 9시에 데이트 누굽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한테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왜 이랬다 저랬대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는 주파수가 워낙 낮아서 에너지가 작아서 여러분 귀에까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귀에까지 들어오려고 뭘 하냐면 여러분은 라디오를 씁니다. 근데 라디오를 쓰기 전에 방송기기에서는 변조라는 거예요. 즉 프리퀀시를 바꿔줘요. 캐리어 신호에다가 사람의 목소리를 실어주는 거예요. 그게 컨볼루션이죠. 그래서 방송 중계기나 방송 장치에서 컨볼루션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시간에 따라서. 시스템은 시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고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것도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얘기를 컨볼루션을 해줍니다. 즉 어떤 주파수에 어떤 캐리어에서 컨볼루션을 해주죠? KBS면 89.1MHz라는 정보에다 해줄 것이고 MBC라면 91.9MHz에서 할 것이고 사람의 목소리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20kHz 미만이니까 고나 낮은 신호를 거기다가 변조를 해줍니다. 그럼 변조된 신호가 여러분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사람의 귀라는 센서는 그렇게 높은 주파수의 신호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뭐 해줘야 돼요? 복조를 해줘야 돼요. 뭘로? 라디오로. 라디오를 켜서 뭘 하죠? 주파수를 맞추면, 즉 주파수를 맞췄다는 얘기는 그 캐리어 신호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주파수 신호에 대해서. 그럼 주파수 신호가 주파수 신호로 나눈 정보가 여러분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걸 다시 시간축의 디트랜스폼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줘야 여러분 그 귀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전류를 따라서 스피커에 전기를 띵띵띵 주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스피커가 띵띵띵띵 울려서 여러분 귀라는 고막이 띵띵띵띵 울려서 아 지금 9시구나 시각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조 복조를 얘기한 것이 바로 통신공학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호가 있고 그런 것들을 신호를 처리해 주는 것들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했어요. 고주파 신호는 걸러내고 싶어요. 어떻게 걸러내죠?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을 해요. 즉 하이는 패스하지 못하는 필터예요. 그게 바로 복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맞아요? 네. 하이 패스 필터라는 것은 로우 프리퀀시 성분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방송 캐리어만 잡아내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에 갖고 있는 정보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신호 처리라고 해요. 됐어요? 오케이. 그 신호는 전자공학과에서는 전압을 인가하면 발생되는 전류가 신호예요. 그 신호를 내가 원하는 대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이 신호 처리고요. 그 신호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신호 처리고, 그 보낼 수 있게끔 에너지를 실어주는 것이 신호 처리고, 듣게끔 해주는 것이 신호 처리고, 전부 다 신호 처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호빈 시스템을 배웠었습니다. 그 신호 중에 디지털 신호가 있고 아날로그 신호가 있어요. 그 아날로그 신호를 걸러주는 회로들을 아날로그 필터라고 하고, 신호가 작으면 증폭시키는 것을 아날로그 앰플리파이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를 증폭시키거나 딜레이를 주거나 뭔가라는 것이 디지털 회로에 들어있는 디지털 앰프나 디지털 신호나 DSP나 또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신호를 바꿔주는 ADC라고 하는 것들이죠. 전자회로 첫 페이지에 자연은 무슨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있고 그걸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라는 것들 했었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타임축에 대한 신호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타임축이에요. 사람은 타임축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 타임축의 정보를 뭔가를 하기 위해서 주파수라는 축으로 바꿔주는 것이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바꿔줬다면 여기까지는 다 주파수에 대한 정보고 다시 바꿔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풀었던, 진짜 지겹도록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겹도록 풀었던 시노미 시스템의 공식들이 여기 나와 있죠. 컨볼루션 하는 방법들이에요. 이제는 4학년이니까 컨볼루션 손으로 한다, 계산기로 한다. 네, 컴퓨터한테 시키세요. 아시겠죠? 자, 컴퓨터에서 매틀랩이라고 하는 수학을 풀어주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 쓸 때 손편지도 쓰죠? 네. 언제가 마지막으로 손편지 써본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네, 남자친구가 언제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여러분 레포트를 손으로 써요? 안 일부 과목은 손으로 쓰는 과목이 있긴 하죠. 푸는 과목이나 아니면 반도체 공정실습 작년이나. 더 이상은 레포트나 이런 문서를 손으로 안 씁니다. 잘못된 건가요? 잘 된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워드 프로세서 쓰죠. 그럼 계산을 손으로 해야 돼요? 계산기로 해야 돼요? 컴퓨터로 하세요. 아까 가르쳐 드렸죠? 이제 계산기로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가 앉아서 꼬물락꼬물락 이 계산기 두드릴 수 없잖아요. 코딩하세요. 엔터 치세요. 그럼 결과가 나와요. 뭐가? 트랜스폼이. 무슨 트랜스폼? 푸리에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 G 트랜스폼 다 전부 다 도구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계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교수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구경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미 대한민국의 교육이 변해버렸습니다. 뭐 옛날 자료 NF 소나타 얘기는 안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디지털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신호라는 것은 중간중간에 신호가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또 나타나요. 그리고 또 없어요. 또 나타나요. 주파수가 빠르다는 얘기는 금방금방 신호가 나타나는 것이고, 주파수가 느리다는 얘기는 띄엄띄엄 나타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을 가지고 아날로그 처리하듯이 할 수가 없어서 얘네들은 딜레이의 개념을 적용을 합니다. 시간축이 이 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신호 마이너스 1이라는 딜레이를 주는 것이 디지털 신호에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아날로그 신호에서는 T-1이라고 했지만 얘네들은 T 시점이에요. 그거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T-1이 아니라 T-T0라는 또는 그 T-T0이라는 정보를 썼는데 디지털 회로에서는 T-1을 일반적으로 쓴다. 제가 데자뷰가 있었어요. 지금 딱 이 모습이 제가 어디서 본 거 그거 있죠. 누군가가 지금 질문을 했었어야 돼.
그러면 대답이에요. 근데 질문 안 했어. 그리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한 학생이 저쪽 자리에 있었는데 자리가 비어있는 거니까 결석을 했어요.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신호 처리를 해서 얘네들을 다 모은다는 개념이 아날로그에서는 인테그레이션이었고요. 디지털에서는 아날로그에서는 네, 구경만 하지 마시고 네, 같이 동참을. 네. 아날로그에서는 인테그럴을 했었잖아요. 어디서부터?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했는데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는 나한테 의미 없는 시간이잖아요. 내려와서 할게요. 옛날 남자친구 그리워요?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자라고 해요. 옛날 여자친구 보고 싶죠? 네,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죠? 마이너스 오메가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지금 제로까지는 나한테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인테그랄을 왜 해요? 과거 건데. 언제부터? 0부터 무한대까지. 무한대까지 살 거예요? 아니요. 나는 무한대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언제까지 살고 싶어요? t까지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0부터 t까지만 접근을 해요. 맞나요? 네. 거기만 접근하는 거예요. 디지털에서는 접근하는 대신에 뭐 한다고요? 서메이션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빈 게 없어요. 빈 시간은 0이에요. 그걸 왜 접근을 합니까? 그냥 더하죠. 라는 개념이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가 쉬워요? 디지털이 쉬워요? 아날로그가 어려워요? 네, 디지털이 훨씬 쉽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아날로그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를 하면 취업은 걱정이 없어요. 어떻게? 아날로그 할래요? 디지털 할래요? 네, 디지털 하세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셔서 취업을 하세요. 아날로그 하다 중간에 쓰러지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디지털만 하는 걸로 딱 정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하고 싶은 사람은 대학원을 가세요. 안 갈 거죠? 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네,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DSP라고 하는 것을 프로세싱을 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개발했다면 이제는 도구를 씁시다. 프로세서라고 해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이 반도체 칩이에요. 그럼 이 반도체 칩 안에 어떤 회로가 들어가 있어요? DSP 처리를 하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방법이 들어가 있는 회로 설계가 되어 있는 칩이에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TI라고 하는 회사가 그걸 제일 잘 만들어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트메가를 만드는 아트메 회사도 하고요. 뭐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무슨 CPU 로직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이런 DSP라는 것을 조금씩은 다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반도체 회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이 DSP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는 반도체예요, 아니에요? 반도체죠. 네, 반도체예요. 반도체 칩이에요. 그 칩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회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회로는 반도체예요, 아니에요? 네, 그 회로는 어떤 회로냐면 이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회로예요. 그럼 그 알고리즘은 반도체예요, 아니에요? 반도체예요. 그 알고리즘에서 들어가 있는 수식은 반도체예요, 아니에요? 반도체예요. 그 안에 수식에서 푸리에 트랜스폼은 반도체예요, 아니에요? 반도체예요. 그걸 반도체라는 이름을 다시 바꾸면 전자공학이죠. 첫째 시간에 계속 그거 얘기했잖아요. 우리 다 다른 거 배운 거예요? 다 필요한 거 배운 거예요? 다 필요한 거 배운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손으로 계산 안 하고요. 컴퓨터 칩에다 반도체 칩을 끼워놓은 회로가 계산을 해요. 그렇게 조금 더 쉽게 만들어낸 애들이 뭐라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회로 설계했어요? 칩에다 설계한 적 있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 배우시면서 그 까만 반도체 칩 회로를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이미 다 만들어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뭐 했죠? 코드 비전으로 코딩했잖아요, 거기다가. 근데 여러분이 코딩한 건 아니고 다운받아가지고 숫자만 바꿨잖아. 딜레이만 바꿔주고. 장사 한두 번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네네.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맛없으면 그냥 맛없다고 얘기해주는 게 좋아요. 네. 그 억지로 맛있다고 얘기해주면 사기꾼이 돼요. 됐죠? 취업할 때 이거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할 줄 알아요? 근데 할 줄 알아요? 라고 하면 사기꾼이 돼요. 네,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진짜가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코딩한 거 반도체 아니에요? 반도체예요. 그 안에 코딩한 거 회로 설계한 거예요. 단지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컴퓨터에
컴파일러가 해줬어. 코딩을 하고 띡 누르면 지가 회로로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컴파일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언어를 반도체 칩이 알아들는 언어로 바꿔줬다. 그게 FPGA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라고 해서 반도체가 쫙 깔려 있는,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떤 건 붙이고 어떤 건 열고 어떤 건 붙이고 어떤 건 열어서 온 오프를 조절할 수 있는 디지털 회로를 만들 수 있는 칩이 FPGA예요. 걔네들 가지고 했던 마이컴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름을 부르는데, 마이컴은 내 컴퓨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내 컴퓨터라는 그런 의미로 그냥 일반 범용 컴퓨터가 아니라 내 회로를 만드는 컴퓨터다. 그래서 AVR이라는 것도 들어봤고, 아트메사에서 99년에 출시됐습니다. 1999년생. 어때? 몇 년에 태어났어요? 95년. 나이가 좀 더 들었네, 아트멜보다. 아트멜사에서 AVR 패밀리 중에 타이니 AVR 있고 메가 AVR 있고 뭐 플래시 메모리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칩을 우리가 설계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고 들어보면 이런 펑셔널 블록들이 다 있어요. 뭐 하는지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코딩을 하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지가 찾아가지고 다 거기다가 프로그래밍을 해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인생이 편해요. 이 안에 인풋하고 아웃풋 포트예요. 메모리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디렉션만 따라서 코딩을 하면 얘네들 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쉽게 되어 있는 것이 아트메가 8535. 그렇죠? 네. 포트도 적당하고 우리 실험 쓰기에 제일 적당해요. 근데 프로젝트 할 때 아트메가 8535 쓰려니까 포트 수가 모자라죠. 네. 셋에서 2개밖에 못 달아요. 입력 출력하고 하나 더 달아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아트메가를 하나 더 쓸래요? 아니면 128을 쓸래요? 128. 네, 128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회로 사양 스펙에 따라서 이 칩을 결정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 뭐 했냐면 반도체 칩을 결정한 일이에요.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오늘은 반도체 얘기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애들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코딩을 해서 틱 엔터를 딱 쳐주면 이 칩이 내가 설계한 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삼성 없어도 돼요. 이제 내가 원하는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 안 써도 돼요. 아트메가는 학생 때 쓰기에 제일 좋아요. 대신 비싸요. 853은 얼마씩이에요? 한 8,000원, 9,000원 정도 하고 128은 12,000원 얼마 정도예요. 그 조그만 기능하는 것을 시스템에 붙여서 마진까지 붙여서 팔면 그 시스템은 값이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작은 비용을 들일 수 있는 칩이 좋아요. 딱 그런 기능을 하기에 적합한 칩들이 타이니 ADR이에요. 아주 조그만 동작하는 거. 이걸로도 여러분 프로젝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걔네들은 조금 더 사용하기가 번거로워요. 이게 맞춰줘야 되는 게 좀 더 많아.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은 범용성이 있는 칩을 가지고 배운 거고, 이제 회사 나가면 거기에 맞게끔 쓰는 것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체 큰 것도 시스템이지만 요 중간에 들어있는 것들도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인풋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웃풋이 있어요. 이 작은 시스템 다음에 또 작은 시스템이 있어요. 이 아웃풋이 새로운 인풋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아웃풋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또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개강이 있으면 뭐가 있죠? 종강이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죠? 네? 추강이 있어요? 아니 농담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내가 저기 다솜이를 바라보고 얘기해서 그런데 그냥 앞에 있어서 본 거예요. 네. 동혁이를 보고 얘기할게요. 개강이 있으면 무슨 뭐가 있어요? 종강이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네, 중간고서가 있어요. 그리고 기말고서가 있어요. 이게 시그널 프로세서예요. 신호 처리하는 거예요. 신호 처리해서 제대로 신호가 나오면 패스해서 다음 학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 학기는 방학이라는 딜레이가 생기고요. 다시 인풋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 아이디어라는 시스템은 어떻죠? 야, 내가 지난달에 인풋 줬잖아. 그 아웃풋 나왔잖아. 그거 인풋 줬으니까 그 인풋이 그대로 전달돼야 돼요? 아니면 끊어져야 돼요? 그대로 전달돼야 돼요. 그래야 다음 시스템에서 또 가요. 그리고 또 다음에 가요. 근데 진짜 리얼은 뭐 어떻죠? 그러니까 리셋을 하잖아요, 우리가. 딱 인풋 줘서 결과가 딱 나오면 결과 나왔다. 끝. 방학이니까 리셋. 다시 인풋을 넣어야 돼요. 어떤 인풋? 1학년 1학기. 그리고 또 끝. 또 1학년 1학기. 또 끝. 2학년 1학기.
그래야 제대로 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계속 바뀌고 인풋은 계속 옛날 인풋을 넣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8개짜리의 모듈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나가는 그 순간 신호가 제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신호를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서 나온 신호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바라보기엔 인풋은 다 줬는데 전압도 줬는데 시간도 다 흘렀는데 아웃풋이 안 나와요. 무슨 아웃풋만 나오냐면 노이즈만 나와요. 채용해요, 안 해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시스템 어때요? 좋은 시스템, 나쁜 시스템? 그러니까 명지대학교가 좋은 대학교예요, 나쁜 대학교예요? 차마 말은 못하겠어요, 그렇죠? 네, 저도 녹화를 하기 때문에 차마 내가 그건 못 뵙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른 학교 애들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공정 강의해 놓은 거 뭐 부산에서도 듣고 미국에서도 듣고 막 그래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내일은 또 아주대학교 학생이 와가지고 상담하게.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반도체가 공부하고 싶어서 상담을 하겠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시스템이에요. 그죠? 네. 하지만 그런 인풋도 소화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로버스트한 거죠. 노이즈가 들어와도 진짜 신호를 만들든지 또는 내가 원하는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이 진짜 좋은 시스템이죠. 네, 자화자찬이에요.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거기 안에 이 시스템의 신호를 처리해주는 이런 칩이 있어요. 이 칩이 바로 ASIC이라고 하는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그 시스템에서만 동작하는 IC. PLD라고 하는 Programmable Logic Device라고 하는 FPGA가 그 옛날 형태가 FPGA고요. FPGA는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라고 해서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즉 반도체를 처음부터 설계 다 하지 않아도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요. 칩을 만들어서 내가 회로를 꾸밀 수가 있어요. 물론 대량 생산하기에는 좋지 않지만 소량 생산해서 내가 어떤 시스템을 꾸리기에는 가장 적합한 그런 시스템이다.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프로그래머가 필요하다. 그 안에 어떤 생명을 넣을 거죠? 들어오는 인풋 신호를 내가 원하는 아웃풋으로 바꿔주는, 신호를 처리해주는, 재환아 더운 옷을 벗어라, 겉옷을. 자, 신호를 처리해주는 DSP라는 애들이 필요하고요. 이 DSP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배웠던 신호 처리예요. 그런데 이 신호는 음성 신호예요, 영상 신호예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최우영 교수님은 어떤 걸 하시죠? 이렇게 영상 신호가 들어온다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줄 수 있어. 작게 봐, 들어왔던 건 10개였는데 나갈 땐 4개밖에 안 되잖아. 영상 압축이에요. 영상 처리잖아요. 네. 야, 압축된 거 교수님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그랬더니 하하하, 요거를 엔터를 한 번 더 치면 원래 그림이 나오지. 영상 복원이에요. 교수님 여기 막 이게 엣지가 별로 안 좋은데요? 아, 그럴 줄 알고 바이너리 코드로 또 바꿔서 엣지를 디텍션하는 걸 거기다 엎어 씌우지. 컴퓨터 그래픽스예요? 맞아요? 네. 그걸 최우영 교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PC 안에서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는 분이고, 그 방법이 연구되면 그걸 예를 들어 김용학 교수님이 가져다가 또 누구죠? 박상윤 교수님이 가져다가 칩에다 넣어요. 그럼 칩에다 넣으면 이게 회로에 동작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칩을 이우주 교수님한테 갖다 줘요. 그럼 이우주 교수님이 보드에다 이름 바뀌었다. 이우주 교수님이 여기다 칩에다 넣어주면 그 넣어준 칩을 박상윤 교수님 주시면 박상윤 교수님은 보드에다 붙여요. 그래서 다른 시스템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장치예요? 영상 처리 장치죠. 그게 CCTV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자공학이라고 한다. 됐어요? 그런 거 배웠죠? 네. 자, 디지털 인테그레이트 서킷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뭐 아직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 인테그레이트 서킷이 디지털 시스템은 옛날에 이런 반도체 재료가 개발돼서 이런 회로가 만들어져서 CPU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모바일 프로세서가 만들어져서 이런 회로로 반도체로 구현이 됐고요. 그런 것들을 범용성으로 여러분 모든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애들을 CPU라고 하고, 그 용도에 맞게끔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르게 만든 애들을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해요. 그렇죠? MPU라고 합니다. 센트럴 프로세서 유닛과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하는 것을 MPU라고 해요. 또는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보면 에이직이라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딱 맞는 알고리즘이 들어있는 코어가 있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가 있고 인베디드 프로세서가 있고 그다음에 센서, 인풋, 아웃풋, 시그널 처리하는 거 뭐 이런 전원부 이런 것들이 다 안에 붙어있는 회로들이죠. 그런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회로도를 그려서 한 다음에 뭐래요? 시뮬레이션 했죠. 뭘로? 피스파이스로. 시모스 회로 설계를 시모스 IC 설계를 수강했던 사람은 레이아웃 풀 커스텀 레이아웃을 한 다음에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돌렸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 전자회로 때 회로 만들어 갖고 2개, 3개 만들어서 다단 앰플리파이어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모실로 찍어가지고 파형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봤잖아요. 그거 하는 게 바로 이런 이게 바로 시모스에서 배웠던 그런 풀 커스텀 레이아웃이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우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들이 배운 교육 과목들이 하나라도 버릴 거 있었어요.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 지금 제가 해드렸던 얘기, 즉 맨 마지막에 반도체 하나로 나오는 과정을 위해서 이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3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배웠던 교과목들 중에 필요 없는 교과목 있었어요 혹시? 공학수학이요. 아니죠. 공학수학은 뭐에 기반이 됐죠? 시노미 시스템에 기반이 됐죠. 회로 이론에 기반이 됐죠. 주파수라는 걸 그때 알게 됐잖아요. 물론 그때는 주파수가 아니고 F였지만 그 F가 주파수가 됐던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주파수가 오메가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오메가가 J-오메가였다는 걸 알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가지고 코딩을 해서 엔터를 쳤잖아요. 그래서 모터를 움직였고 했고 LED를 켰잖아요. 그쵸, 작년에. 네. 하나도 버릴 과목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버릴 과목이 있었다면 태플. 자, 주시었다가 할게요.